아침, 사람이 붐비는 은행 지점, 윤이 나는 대리석 바닥을 밟는 하이힐 소리. 은행 안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고객들도 분주하게 오가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정중하고 고급스럽게 옷을 입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하지만 분주하다. 갑자기 유리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그 호화로운 공간 한가운데에 영상이 나타났다. 더러운 옷을 입고 낡은 자루를 등에 메고 있는 마른 노인. 낡은 플라스틱 냄새, 찢어진 종이 냄새와 뒤섞인 땀 냄새에 주변 사람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했다. 노인은 천천히 은행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벌집 모양의 샌들은 발바닥이 거의 다 닳아서 이미 윤기나는 바닥에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운터 앞에 멈춰서 헐떡거리더니 유리 뒤에 있는 직원에게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씨, 저는 돈을 절약하고 싶어요. 장미연이라는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그의 남루한 외모를 훑어보았고 입술을 살짝 구부리며 경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은행은 잔돈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세요. 노인은 손을 흔들고 눈을 가늘게 뜨며 부드럽게 웃었다. 나는 돈을 교환하지 않습니다. 돈을 저축하고 싶습니다. 장미연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가슴 위로 팔짱을 끼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저축한 돈이 얼마예요? 주머니에 동전 몇 푼 있어요. 노인은 천천히 자루를 바닥에 내려놓고 가볍게 두드렸다. 여기 돈이 있어요. 그의 말에 상권 전체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어떤 고객은 속삭였고, 어떤 고객은 불쌍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어떤 고객은 희죽희죽 웃었습니다. 우아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요즘 누가 너덜너덜한 자루에 돈을 넣어주겠는가? 장미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선생님, 최소 예치금은 500만 동이어야 합니다. 충분합니까? 그렇다. 장미연은 노인의 단호한 대답에 합당했다. 그러나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있는 게 있으면 여기로 가져오세요. 제가 세겠습니다. 노인은 몸을 굽혀 자루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지폐도 몇 장 등장했고 5,000장, 2,000장, 심지어 500장짜리 지폐도 그 돈더미를 보고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맙서사! 이 너덜너덜한 돈으로 돈을 모을 셈이냐? 모든 돈은 돈입니다. 노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장미연은 탁자 위에 손을 얹고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은행에서는 찢어지거나 훼손된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나요?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세는데 아마 하루 종일 걸릴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옆 테이블에 앉은 또 다른 직원 이진호 씨는 이 광경을 목격한 뒤 진지하게 장미연 씨는 손님이니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장미연은 이진호를 향해 삐죽거리며 말했다. 이봐, 그 사람이 이렇게 돈이 얼마나 있지? 다 달라졌어. 하루 종일 세어봐도 별 의미 없을 거야. 그 노인의 얼굴은 변함없었고 멸시를 받을 때에도 그는 인내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뒷금할 500만 원이 충분하니? 라고 물었다. 장미연은 짜증난 표정으로 눈을 깜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매우 바빠요.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를 무시하고 그의 뒤에 있는 우아한 옷을 입은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노인은 돈 자루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급하지도 짜증내지도 않았고 놀라운 인내심을 갖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10분, 20분이 지났다. 그 뒤를 잇는 손님들이 차례차례 서비스를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시당했다. 어떤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는데 왜 그 노인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아, 맞다. 왜 내 차례가 아니지? 장미연은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속상했지만 여전히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씨, 30분 넘게 기다렸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장미연은 팔짱을 끼고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보내고 싶으면 직접 세어서 여기로 가져오세요. 앉아서 한 푼도 세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은행 안의 속삭임은 더욱 커졌다. 일부 고객은 장미연의 치료에 불만족스러워 보였지만 그녀는 노골적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잔돈 뭉치를 직접 집어 들었습니다. 구겨진 지폐를 접는 그의 야른 손이 떨렸다. 그 장면은 은행에 있는 일부 사람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이진호 씨는 한숨을 쉬며 일어나 도와주려 했으나 장미연은 왜 돕는 거야? 시간 낭비야. 그런데 봐봐. 나중에는 돈이 부족할 거야. 라고 손을 뒤로 뺐다. 이진호 씨는 노인을 바라보다가 장미연을 바라보며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순간이 일어났다. 노인은 천천히 자루의 입을 열었다. 은행 전체가 내부의 변화의 산을 보았을 때 침묵했습니다. 작고 쓸모없어 보이는 지폐들이 고무줄로 조심스럽게 묶여 깔끔하게 쌓여 있습니다. 장미연은 깜짝 놀랐고 주변 손님들은 헐떡거렸다. 어떤 사람들은 맙소사, 저게 얼마에? 그 사람이 이 돈을 어디서 났어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여전히 온화했던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돈을 20년 넘게 고물 수집과 복권 판매로 모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해 저축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은행 공간이 갑자기 답답해졌습니다. 장미연은 마음이 불편하여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누더기 옷을 입은 노인이 그렇게 큰 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속상해졌습니다. 돈은 잔돈일 뿐이다. 세어보면 아마 어두워질 것이다. 장미연은 혼란스러움을 숨기려 애쓰며 신음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노인을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몇몇 손님들은 장미연을 불친절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참을성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은행 구석에서 기다리면 됩니다. 이진호 씨는 이 노인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관찰했다. 노인이 잔돈 자루를 열자 은행의 분위기는 가라앉는 듯했다. 조심스럽게 꾸려진 잔돈 더미에 호기심과 놀라움, 심지어 조금 부끄러운 눈빛도 맴돌았다. 하지만 목격자 중에 태도가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장미연이었습니다. 젊은 창구 직원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눈썹을 치켜올리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철과 고철을 줍는 노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놀라거나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혐오감을 느꼈다. 장미연은 얼굴을 들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리 잔돈이 있어도 기다려야 한다. 잔돈 가방을 예금으로 가져온 사람에게 바로 서비스를 주는 규정은 은행에 없다. 일부 고객은 이렇게 차별하는 게 왜 짜증나냐? 그렇구나.
통장에 적금을 넣어놓고 일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구나. 이 직원이 가난한 사람을 얕보는 게 확연히 보인다고 웅얼거렸다. 장미연은 그 소문을 듣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녀는 나이 많은 동료인 이진호 씨를 힐끗 바라보았고 그 사람이 불쾌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걸까? 두고 보자. 그녀는 몸을 굽히고 노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 선생님,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잔돈을 입금하려면 하나하나 세어야 합니다. 단 한 푼도 남지 않습니다. 은행 규정에 찢기고 낡고 더러운 돈은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손상되거나 더러운 돈이 있으면 즉시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혼자 계산해야 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은행은 깜짝 놀랐다. 일부 고객들은 다 왜 사람을 힘들게 해야 하나? 언제 끝나나? 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미연은 못 들은 척 턱을 치켜들고 노인이 이 굴욕을 견딜 수 있을지 지켜보았다. 하지만 김 씨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살며시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낡은 수건을 꺼냈다. 그는 돈뭉치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닫고 바닥에 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각 음표를 세면서 뱅크의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를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고객은 동정적인 표정을 짓기 시작했고 어떤 고객은 슬픈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이진호 씨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앞으로 나아갔다. 장미연 씨,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이에요. 작은 잔돈이든 큰 돈이든 누구의 돈이든 돈이에요. 무슨 권리로 손님을 그렇게 대하세요? 장미연은 여전히 완고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런데 이걸 다 세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이진호 씨는 이어 시간이 걸리면 매니저에게 다른 직원을 배치해 도와달라고 제안할 수도 있다. 이것이 은행의 책임이지 변화를 보는 것이 사람을 무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미연은 삐죽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사이 김 씨는 계속해서 돈을 세었다. 오래된 지폐는 구겨지고 낡았고 일부는 땀 얼룩으로 뒤덮여 있었고 일부는 아직 거리에 흙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름답지도 빛나지도 않지만 노인이 20년 넘게 열심히 일한 결과다. 그는 지폐 한 장씩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몸을 굽혀 쓰레기와 병을 줍습니다. 지폐 하나하나가 춥고 비오는 날이었고 복권을 팔 때마다 손이 떨렸다. 각 지폐에는 인내, 조용한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장미연은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기 서서 팔짱을 끼고 짜증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느려요. 이대로라면 하루 종일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앉아서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녀는 경비원에게 말했다. 가서 그를 쫓아내세요. 은행 전체가 환호했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경비원이 머뭇거리는 것 같았다. 김 씨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장미연은 은행원이에요. 그는 그녀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 순간 한 고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서 너무 무리하시는군요. 그 사람은 은행에 저축해 두었는데 왜 쫓아내시나요? 또 다른 소녀도 그렇다. 은행은 모든 사람의 돈을 보관하는 곳인데 부자의 돈만 보관하라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화를 냈다.
은행 전체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미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모두의 반응이 그토록 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내내 침묵하던 김씨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이진호는 온화한 눈빛으로 장미연을 바라보며 다가씨, 제가 가난하다고 경멸하는 건 알지만 저는 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에게도 다른 사람들처럼 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다. 장미연은 그 모습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섰고 짜증이 나서 마음속에 부끄러움을 숨겼습니다. 이때 이진호 씨가 다가와 몸을 굽혀 돈뭉치를 집어들더니 세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라고 다정하게 말했다.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그는 계산서 하나하나를 쥐에 깊게 세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러 직원들도 도움을 주기 위해 왔습니다. 장미연은 화가 나서 손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돈뭉치를 세어보니 3억 원이 넘는 충격적인 숫자가 발표됐습니다. 500만 원도 아니고 1000만 원도 아니고 300만 원이에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은행 전체가 놀란 웅성거림으로 들끓었다. 장미연은 깜짝 놀라 입술이 살짝 떨렸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고물을 줍는 노인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단 말인가? 김 씨는 천천히 말했다. 저는 누구의 동정도 필요 없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저축하고 싶을 뿐입니다. 장미연 씨, 지금 저를 위해 절차를 밟아주실 수 있나요? 장미연은 말문이 막혔고 은행 전체가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며 조용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갑자기 문 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우아한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 은행장이에요. 장미연의 얼굴색이 변했고 은행 공간은 갑자기 이상한 침묵에 빠졌다. 모두의 시선이 방금 들어온 남자에게로 향했다. 은행 지점장인 박태현 씨는 진지한 태도와 단정한 검은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다. 그는 바쁜 사람이어서 중요한 경우 외에는 거래 창구에 거의 가지 않았는데 오늘은 소란으로 인해 직접 나갈 수밖에 없었다. 국장을 본 장미연은 걱정에 가득 찬 목소리로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태현 씨는 김 노인의 엄숙한 얼굴에 시선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김 삼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은행 직원과 고객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장미연도 은행장이 왜 고물과 병을 줍는 노인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눈을 몇 번이나 깜박였다. 박태현 씨는 잠시 침묵하다 갑자기 김 씨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그의 눈은 드문 존경심으로 빛났다. 아직도 저를 기억하시나요? 저는 박태현입니다. 이번에는 김 씨가 깜짝 놀랐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그의 늙은 눈이 빛났다. 맙소사, 저게 박태현 그 늙은이야. 그래, 맞아, 나야. 고객과 은행 직원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야? 장미연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태현 씨는 김 씨의 가느다란 손을 꼭 잡고 목이 막힌 채 김 삼촌님, 아직도 저를 그리워하시나요? 라고 말했다. 김 씨는 친절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세요. 그 어린 박태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모든 사람을 향했습니다. 그 아이는 원래 매우 가난했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 아이의 어머니는 중병에 걸렸고, 집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나도 가난했지만, 그 아이가 배고픈 것을 보고 몰래 냉밥과 빵을 남겨두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아이에게 학교에 가라고 동전 몇 개를 주기도 했습니다. 김 씨의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알고 보니 과거에는 은행장들이 그렇게 가난했지요. 병과 찌꺼기를 줍던 이 노인이 그를 도와준 걸까요? 박태현 씨는 눈을 붉히며 김 씨의 손을 꼭 잡았다. 김삼촌님, 당신의 친절함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학교를 자퇴하고 심지어 거리를 헤매야 했을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오늘 다시 만나니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 씨는 바보야. 고마움이 없구나. 조금 도와줬을 뿐이라며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박태현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은행 직원들을 돌아보며 권위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내 말이 잘 들리나요?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평범한 고객이 아니라 나의 은인입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은행 전체가 조용했습니다. 장미연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싫어하는 찌꺼기와 병을 줍는 노인이 실제로 자신의 감독을 도와준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박태현 씨는 진지한 어조로 김삼촌이 돈을 입금하러 은행에 갔는데 누가 감히 그를 힘들게 하느냐. 누가 감히 그를 업신여기느냐고 말했다. 누구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고 모두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미연은 땀을 많이 흘리며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한 고객이 그런데 방금 누군가가 그를 멸시했다고 속삭였다. 또 다른 고객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렇습니다. 고객을 쫓아내고 싶을 정도로 무시하는 은행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망하는 눈빛이 모두 장미연을 향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박태현 씨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장미연, 무슨 일이 있었나요? 라고 냉정하게 물었다. 장미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한 노인 고객은 그렇습니다. 매니저님. 노인이 돈을 맡기러 왔을 때 이 아주머니는 노인을 무시하고 거스름돈도 받지 않으려고 경비원에게 쫓아내라고까지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손님도 그렇다. 그 노인은 돈 없는 사람인 줄 알고 가난한 사람을 무시한다고 화를 냈다. 박태현 씨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싸늘해졌다. 그는 천천히 장미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습니까, 장미연? 장미연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저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박태현 씨는 시간 낭비하면 손님을 무시할 권리가 있느냐고 눈살을 찌푸렸다. 장미연은 혼란스러워서 말문이 막혔다. 박태현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은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다. 우리 은행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얕보는 직원들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장미연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들 숨죽여 박태현 씨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김 씨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다. 김삼촌님, 오늘은 저희 직원을 대신하여 사과드립니다. 보답하기 위해 제가 직접 예금 절차를 완료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박태현 씨는 김 씨의 잔돈 가방을 받아들고 몸을 굽혀 돈 뭉치를 하나하나 확인했다. 은행 전체가 숨을 참았고 은행 관리자가 노인이 병을 들고 돈을 세는 것을 돕기 위해 몸을 구부릴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이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장미연은 입술을 깨물고 두 손이 하얗게 될 때까지 꽉 쥐었다. 그녀는 자신의 악몽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전체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직접 노인의 병을 줍고 돈을 확인하는 일을 돕는 모습을 보고 직원과 고객은 여전히 충격에 빠졌다. 그 사이 장미연은 창백한 얼굴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태현 씨는 김 씨의 잔돈 뭉치를 확인하고 나서 장미연을 엄숙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장미 씨, 실수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말했다. 장미연은 세게 침을 삼켰고 그의 목소리는 그래, 내가 틀렸어. 라고 중얼거렸다. 그래서 실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객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박태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고객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시하는군요. 사람은 가난하든지 부자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장미연은 몸을 떨며 고개를 숙이고 감히 논쟁을 벌일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은행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오늘 당신은 그 원칙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은행의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장미연은 입술을 오므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당신은 누군가가 형편없는 옷을 입고 잔돈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태현 씨는 그 동전이 아니었다면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미연은 깜짝 놀라 박태현 씨를 바라보았다. 어렸을 땐 복권도 팔고 폐품, 병도 모으곤 했어요. 학교에 갈 책 사려고 한 푼도 모았죠. 그때 김 아저씨한테 그랬던 것처럼 다들 저를 멸시했다면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듣고 나면 모두들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고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직원은 정말 틀렸습니다. 장미연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박태현 씨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부터 당신의 고객 응대 태도를 점검하기 위해 업무를 정지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장미연은 당황하여 감독에게 재빨리 간청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박태현 씨는 이 직업에서는 고객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장미연은 쓰러졌고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노인을 무시하면 그녀가 꿈꾸던 직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박태현 씨는 존경심 가득한 눈빛으로 김 씨를 바라보며 김삼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대해줘서 정말 부끄럽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손을 흔들며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아, 아들아. 이제 끝났다. 익숙해졌다. 다들 나를 가난하고 멸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에 박태현 씨는 주먹을 불끈 쥐게 됐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오늘부터 우리 은행에서는 돈을 아끼고 싶은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잔돈만 있어도 누구나 VIP 고객으로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전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부 나이 든 고객은 맞아. 그래야지. 변화도 돈이니 더 이상 얕잡아 보면 안 된다며 동감하며 박수를 쳤다. 박태현 씨는 다시 김 씨를 향해 김 삼촌, 오늘은 송금을 도와드릴 뿐만 아니라 선물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주머니에서 특별한 은행 카드를 꺼냈다. 이것은 내가 당신을 위해 마련한 명의 적금입니다. 매달 내 월급의 일부를 공제하여 여기에 넣어 두어 당신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김 씨는 눈을 굴렸다. 맙소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감히 받아들일 수 없군요. 그러나 박태현 씨는 김 씨의 손을 꼭 잡았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가난할 때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은행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감정에 잠겨 침묵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은인에 대해 성공한 사람의 깊은 감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김 씨는 카드를 들고 손을 떨며 눈물을 글썽였다. 당신, 참 친절하시군요. 박태현 씨는 미소를 지은 뒤 절대적인 존경의 표시로 김 씨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은행 전체가 다주 좋은 감독님이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장미연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존경과 감사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 씨는 박태현 씨에게 명예저축 카드를 받은 뒤 눈물을 참지 못했다. 평생 동안 그가 그토록 존경받고 존엄하게 대우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김 씨는 목이 메었다. 박태현 씨, 언젠가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고철 줍는 늙은이일 뿐인데. 박태현 씨는 확고한 목소리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저는 당신의 은인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객과 은행 직원은 이 말을 듣고 모두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김 씨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사이 장미연은 여전히 아쉬움이 가득 담긴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존경받는 사람을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고객과 동료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장미연은 몸을 떨며 김 씨에게 다가가 깊이 절하며 김삼촌,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김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친절하게 웃었다. 딸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때가 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로잡는 방법을 아는 것이다. 정말로 이해한다면 비난하지 않는다. 장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관대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옆에 선 박태현 선생님은 여전히 진지한 눈빛으로 장미연 씨, 오늘 뭘 배웠어요? 라고 말했다.
장미연은 떨리지만 결의에 찬 목소리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누구도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멸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가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은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박태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이것이 당신을 변화시키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직원이 되고 싶다면 모두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세요. 장미연은 이해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조용했다. 그들은 오늘 이후 장미연이 결코 예전처럼 오만하고 경멸적인 직원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이때 나이 많은 손님이 다가와서 부드럽게 웃었다. 김 선생님,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고객 역시 그렇다. 당신은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사람이기도 하다. 과거에 박태현 이사님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은 어떨까? 라고 말했다. 김 씨는 손을 흔들며 순진하게 웃었다. 맙서사, 과장이군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사람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병을 줍는 이 노인의 단순함과 친절함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한 젊은 은행 직원이 다가와 김 삼촌, 앞으로 은행에 돈 입금하러 가시면 저만 찾아오세요. 최대한 빨리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맞다. 김 씨는 우리 은행 VIP 고객이다. 다음에 꼭 들러라. 고 입을 모았다. 열정적인 젊은이들을 보며 김 씨는 환하게 웃었다. 박태현 씨가 나서서 김 씨의 어깨를 두드렸다. 김 삼촌, 오늘은 더 이상 쓰레기나 병을 줍지 않으실 테니 집에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알았어. 걷는데 익숙해졌어. 아니요. 안전함을 느끼려면 집에 데려가야 해요. 모두가 다시 웃었다. 그날 이후 김 씨와 박태현 감독의 이야기가 곳곳에 퍼졌다. 은행 직원이 서비스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쌍한 고객을 경멸하지 않고 항상 존경과 성실함으로 봉사합니다. 장미연은 출장 정지 이후 전혀 다른 태도로 업무에 복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오만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항상 모든 고객을 공정하게 대합니다. 김 씨는 계속해서 쓰레기와 병을 주우며 검소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이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존경과 감탄의 눈. 어느 날 김 씨는 다시 은행을 찾았다. 이번에는 은행 직원 모두가 환한 미소로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하고 멸시받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친절과 인내, 인간의 가치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가르쳐준 명예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단지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도움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부는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마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얼굴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당신이 그들을 대했던 방식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잘 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일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